외부 사람 다른 강아지를 싫어하는 강아지들도 꼬리를 흔들면서 공격성으로 짖어요. 대부분 무서울 때만 꼬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안하거나 안정이 돼도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 강아지들은 집안에서 대부분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집안을 놀이터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집안에서 항상 꼬리가 올라가 있고 흔들고 다닌다면 집안을 놀이터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강아지한테 훈육을 할 때 하품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지루해서 하품을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SM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카밍 시그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밍 시그널이란 쉽게 얘기해서 강아지의 행동,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몸짓으로 표현을 하죠. 실제로 강아지가 표현하는 카밍 시그널의 표현은 약 30여 가지가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뿐 강아지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의 행동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만 하도 오래 강아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돗자리 깔아야 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카밍 시그널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30여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노잼일 수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대신 보호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황마다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꼬리 흔들기. 꼬리 흔드는 거 다들 아시죠? 강아지들이 꼬리를 많이 흔드는데 흔들 때도 다 똑같은 이유가 아니라 상황마다 달라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어오면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반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행복하고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외부 사람 다른 강아지를 싫어하는 강아지들도 꼬리를 흔들면서 공격성으로 짖어요. 경계심, 우월감 표시로도 꼬리를 흔들면서 짖을 수도 있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게 마냥 좋아한다고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강아지의 언어는 이렇게 상황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 대부분 무서울 때만 꼬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안하거나 안정이 돼도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뒷다리 안으로 확 접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풀숲 같은 곳에 냄새를 맡을 때 꼬리가 내려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산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꼬리를 위로 흔들면서 냄새를 맡는 친구들은 흥분을 하면서 산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꼬리가 맨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 흔들고 있죠. 제가 방문했던 교육집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게 꼬리가 항상 올라가고 흔들고 있는 이유는 그 공간을 놀이터라고 알아서겠죠.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외국 강아지들은 집안에서 대부분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집안을 놀이터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공간, 편안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해서 꼬리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 혼자 산다의 다니엘 애니 편인가? 골든 리트리버가 한 마리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항상 집안에서 꼬리가 내려가 있고 사람이랑 교감할 때만 올라가서 살짝 흔들다가 끝나니까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 강아지가 굉장히 안정돼 보여서 보기 너무 좋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집안에서 항상 꼬리가 올라가 있고 흔들고 다닌다면 집안을 놀이터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은 놀이터가 아니라 쉬는 공간, 안정된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을 놀이터로 알게 되면 문제 행동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꼬리 얘기만 엄청 했네요. 제가 다른 거는 좀 짧게 알려드려 볼게요. 두 번째, 귀 접는 행동. 강아지들이 긴장을 하거나 무서워할 때 귀를 접어요. 만약 강아지가 낯선 공간에 가거나 조금 무서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귀를 이렇게 접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보듬어 주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자신의 코를 핥는 행동. 강아지들이 불안함을 느끼거나 긴장이 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억지로 앉는다거나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민망한 상황에서도 코를 핥기도 해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강아지가 혼자서 이렇게 코를 핥고 있다면 자기 콧물을 먹는 거일 수도. 네 번째, 강아지가 하품하는 행동.
상대가 흥분했을 때 상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하거나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을 풀기 위해서도 하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강아지한테 훈육을 할 때 하품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지루해서 하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고 진정하라고 하는 거니까 괜히 막 저희 무시한다고 또 혼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품은 저희 사람한테도 전염병인 것처럼 저희가 하품을 해도 강아지한테 전달이 잘 돼요. 강아지가 너무 흥분해 있을 때 저희의 행동을 전달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강아지가 조금 차분해 있을 때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강아지가 신기하게도 따라할 거예요. 다섯 번째, 기지개를 펴는 행동. 앞발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고양이 자세라고 해야 될까? 이 행동이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강아지가 자다가 일어났을 때 많이 하기도 하고 갑자기 저희 앞에서 기지개를 펴죠. 우리 같이 놀아요 라는 놀이의 시작 언어예요. 그럴 때는 같이 놀아주면 좋겠죠. 여섯 번째, 갑자기 몸을 긁거나 터는 행동. 이 행동은 궁금하다는 의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민망한 상황이 있을 때 강아지들이 몸을 긁거나 이렇게 털기도 하죠. 예를 들어 강아지가 계속 앉아있는데 저희가 간식을 안 준다? 그러면 강아지들은 뭐지 왜 안 주지? 이럴 때 뒷발로 많이 긁는 것 같아요. 일단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것처럼 상황마다 이유가 다 다르죠. 그래서 가끔 강아지의 카밍 시그널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다 정확한 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강아지들이 많이 쓰는 카밍 시그널 언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또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실 때 왈쌤 저희 강아지가 하품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짧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왈쌤 제가 저희 강아지한테 훈육을 했는데 하품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자세하게 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